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많은 침공을 당했던 캄보디아. 1969년부터 1973년 사이 미국과 베트남 전쟁에서 북베트남군 보급로와 게릴라 기지를 차단하겠다며 중립국 캄보디아에 불법 폭탄을 떨어뜨려 캄보디아 양민 80만 명이 살해당한 이미 시작된 1차 킬링필드에서 1975년에서 1979년까지 크메르루주가 집권하면서 농경사회주의 국가를 실험하기 위해 자국민 대학살을 일으킨 2차 킬링필드. 1978년 12월 25일 인도차이나 승리의 주역 베트남이 형제국인 캄보디아를 침공하게 되는 매우 슬픈 역사를 지닌 나라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 반도 남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태국, 라오스, 베트남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남서쪽으로 타이만을 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12번째로 손꼽히는 메콩강과 세계에서 가장 큰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 다음으로 큰 톤레삽 호수가 만나는데요. 캄보디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에는 메콩강이 역류하여 톤레삽강에 더 많은 물이 들어와 9m까지 깊어져 주변 토지와 숲이 침수되고 건기에는 톤레삽강의 물이 1m 정도로 얕아지는데 물의 넘침과 빠짐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땅은 양분이 풍부해서 쌀 농사를 짓기에 좋고 플랑크톤이 풍부한 물이 되어 민물고기가 잘 자란다고 합니다. 리엘은 캄보디아에서 가장 흔한 민물고기 이름인데요. 캄보디아 화폐 단위인 리엘도 이 물고기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면적은 1810만으로 남한 면적 1003만의 1.4배 정도이며 인구는 1600만 명 정도로 남한 5178만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특히 평균 연령이 25.6세로 낮은 젊은 국가로 계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밝은 국가입니다. 이는 킬링필드로 인한 중위 연령 이상의 학살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도로부터 종교와 정치 제도를 들여와 1세기경 캄보디아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후난 왕국이 건립되었고 후난 왕국으로부터 독립해 세워진 첼라 왕국은 영토를 점차 확장시켜 완전히 정복했으며 이후 6첸나와 수첸나로 양분되었습니다. 이후 캄보디아라는 이름의 유래가 된 앙코르 왕국은 전성기를 맞이하며 캄보디아의 대표 유적지로 유명한 앙코르와트 건축물이 지어지게 되죠.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 국기에 새겨져 있을 정도로 대단한 건축 기술을 자랑합니다. 역사에서 잊혀져 있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 재발견하게 됩니다. 앙코르 왕국의 전성기는 오래가지 못하고 태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잦은 침략과 정복을 당하게 되고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잦은 외침을 겪게 되죠. 이후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게 되고 프랑스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점령당하고 그 후 베트남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캄보디아는 어부지리로 독립하게 됩니다. 그 후 시아누크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독재 정치를 하게 되는데 외교 정치에 중립적인 선언을 하고 미국과 소련을 오가며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실속을 챙겼고 모든 뉴스와 정보를 독점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정치를 하였습니다. 이후 미국과 베트남 전쟁이 본격화되자 미국과의 교역을 끊고 중국과 손을 잡았는데 시아누크의 정체성 없는 외교가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에서 모두 의심을 받아 1970년 군부대에 의해 쫓겨나 중국으로 망명하게 되죠. 새 정권이 들어오면서 미국의 지원을 받는 론놀 장군이 총리로 집권하게 되고 캄보디아는 정부 세력과 공산 세력으로 분열되고 결국 내전에서 공산 세력이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을 점령하게 되는데 반정부 공산군인 크메르루주가 캄보디아를 점령하면서 전면 지도자로 떠오르는 이름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으셨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